여러분 안녕하세요. 봉중보건학의 이은석입니다. 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 인구 모자보건 보고 있고 인구 구조, 인구 피라미드까지 지난 시간에 했어요.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인구 전환 이론에 대한 내용을 같이 보겠습니다. 인구 전환 이론. 또 우리 인구라는 것이 공중보건에 있어서 또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래서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인구가 또 많아져도 또 부족해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지금 인구가 어떻게 지금 흘러가면서 시대적으로 흘러가면서 어떻게 변해하고 있는지 그러면서 지나온 것도 보고 현재 위치를 보고 또 미래를 이렇게 내다보면서 또 관련되는 여러 가지 또 정책들을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좀 정리를 해볼 건데요. 인구 전환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몇 가지가 지금 나와 있어요. 인구 전환 이론 우리가 지금 시간에 볼게 인구 피라미드에 관련된 거 그 밑부분이잖아요. 톰슨과 노트스테인의 인구 전환 이론이 있고 여기서 말하는 건 3단계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인구 변천 단계는 또 4단계 그리고 지금 톰슨이 얘기한 것을 3단계인데 이거 3단계로는 설명이 안 돼. 그래서 5단계로 다시 설명해 놓은 거 여러 개가 있잖아요. 지난 강의 말미에도 말씀드렸지만 헷갈릴 수 있으니 우리 같이 써봅시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종이를 좀 준비하시고요. 여기다 이제 하나씩 좀 써보면서 갈게요. 먼저 톰슨과 노트스테인이 인구 전환 이론에 대해서 3단계로 설명을 합니다. 출생과 사망 수준에 따라서 세계 여러 나라들의 인구를 세 집단으로 분류를 한 거죠. 첫 번째 1단계. 1단계에 있는 인구는 어떤 인구예요? 잠재적인 성장 단계에 있다. 그래서 다산다사기. 잠재적 성장. 성장, 다산, 다사. 많이 태어나고 또 많이 사망을 하게 되는 뭘 말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 출생률과 사망률이 모두 높아요. 그런데 이제 산업화가 막 진행이 되면서 뭐가 떨어지는 거예요? 사망률이 떨어진다. 전 세계에 약 한 5분의 1 정도가 잠재적 이런 성장 단계에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요, 제 2단계인데요. 이거는 다시 말하면 이제 과도기로 이제 넘어가게 돼요. 그래서 과도기적 증가기. 과도기적 증가기. 고출생, 다산, 그리고 사망률은 어떻게 돼요? 사망률은 조금 떨어지는. 그래서 다산 이제 소사라고 보면 됩니다. 다산 소사. 먼저 우리가 이제 여기서 공통점들이 이제 앞으로 몇 단계씩 목목씩 구분을 하면서 좀 느끼실 텐데 출생이 있고요. 사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것에서 먼저 이렇게 감소의 변화가 나타나냐면 이 사망이에요. 사망. 여기 보시면 다산, 다사에서 다산, 소사. 사망률이 이제 떨어지게 되는 단계로 갑니다. 이 단계가 두 번째 단계인 과도기적 증가기예요. 개발도상국 산업화는 도시화를 수반하고요. 출생률은 떨어지지 않는 채 사망률은 감소하죠. 그래서 막 이제 산업이 발전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이럴수록 식량 수급도 원활해지고 여러 가지 치료 약제들, 항생제 이런 것도 보급이 원활해지면서 이렇게 사망률이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과도기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전 세계의 한 5분의 3 정도가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세 번째 단계는 이제 인구 감속입니다. 인구 감속이. 어쨌든 많이 좀 태어나줘야지 인구가 좀 자연 증가를 할 텐데 감소가 된대요. 그러니 사망률이 어떻게 되겠어요? 출산율이 떨어지는 거죠. 소산. 그리고 소사의 형태를 갖게 됩니다. 이것이 인구 감속이에요. 선진국은 출산 자체를 통제함으로써 출생률과 사망률이 같이 낮아지는 형태, 소산소사. 한 5분의 1 정도의 나라가 여기 속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누가 얘기한 거냐면 톰슨과 그다음에 노트스테인이 얘기한 거예요. 톰슨 앤 노트스테인. 근데 이렇게 3단계만으로는 너무 부실해 라고 해서 우리 다음 페이지 볼까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거 5단계로 설명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블래커입니다. 블래커는 5단계를 얘기해요. 요거 먼저 보고 우리가 내용을 정리를 해볼게요. 제 1단계는요. 고위정직입니다. 1단계는 고위정직이.